특히 대표적으로 선종이라고 하는 용종은 암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용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용종은 크기나 모양, 개수에 따라서, 하지만 용종절제술은 이제 모든 소화기내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기엔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두 번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을 좀 피하고 싶으시다면, 네, 원장님 오늘 시간에 대장 내시경 하면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용종절제술이죠. 생각보다 많이들 떼시더라고요. 검사를 하고 용종을 떼면 원장님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수면 내시경을 하고 나면 비몽사몽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용종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종은 조직검사를 시행하면 염증성 용종, 과증식성 용종, 선종이라는 용종 등 여러 가지 용종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 특히 대표적으로 선종이라고 하는 용종은 암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는 용종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용종은 크기나 모양, 개수에 따라서 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사이즈에 있어서는 보통 5mm 미만의 작은 용종은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낮지만 1cm 이상의 큰 용종은 조금 더 암이 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제거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용종은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용종이 발견됐을 때 제거해야 하는 건가요? 용종 절제술이 필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요? 모든 용종을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관적으로 암이 될 가능성이 있는 선종을 100% 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견된 용종은 제거하는 것을 권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틈새 질문인데요. 5mm 이하는 그래도 암이 될 가능성이 낮고 1cm 이상이면 높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선종일 경우에 5mm 이하도 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선종이면 암이 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작은 용종도 선종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무조건 떼는 게 좋겠네요, 발견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용종 절제술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용종절제술은 내시경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관찰이 되어서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합니다. 하지만 용종절제술은 이제 모든 소화기내과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시기엔 좀 어렵습니다. 숙달된 실력 있는 의사가 제거가 가능한 환경과 설비 내에서 제거가 가능하고, 이제 그런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용종이면 추후에 대학병원이나 입원 하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먼저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모양에 따라서 용종을 제거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상이합니다. 조그만 용종은 조직 검사를 하는 집게가 있습니다. 포셉이라고 하는 겸자라고 부르는 집게가 있는데, 너무 조그만 용종은 그냥 용종을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함으로써 제거가 아닌 채취가 목적인 조직 검사로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보다 큰 용종은 용종 절제술이라는 시술을 통해서 제거를 하는데, 다른 말로 보통 올가미 절제술이라는 방법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용종이 있을 때 올가미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아랫부분을 이제 조이고 잡아서 결국 제거하는 이러한 시술인데, 올가미 절제술 내에서도 조금 다양하게 용종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올가미로 바로 그냥 잡아서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합병증의 위험성을 좀 고려하거나 용종의 어떤 경계를 좀 잘 보기 위해서는 주사약을 놓고 그 뒤에 충분히 그 아래쪽을 부풀려서 용종을 제거하는 절제술이 있겠고요. 또한 굉장히 큰 경우에는 대학병원 같은 데서 분할해서 제거하는 경우도 있고, 점막 박리술이라고 해서 올가미가 아니라 칼날 가지고 이제 그 아랫부분을 두루 이렇게 도려내야 되는 이런 시술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완전 절제, 잔여 조직 없이 절제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간단하게는 조직 검사를 통해 하는 제거와 여러 가지 준 수술을 통해서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이제 대장 내시경 할 때 용종 절제술을 잘 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전화해서 혹시 당일 용종 제거 가능하냐라고만 물어보면 좀 알 수 있을까요? 보통 이 당일 용종 제거가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있죠? 만약에 두 번 내시경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을 좀 피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검사 전에 용종 제거까지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해 보시는 것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용종 절제술도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결국 용종절제술을 아까 모든 병원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 합병증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합병증은 출혈을 조심하게 됩니다. 약간의 출혈은 용종 제거 후에 있을 수 있습니다. 변을 보시고 휴지에 묻는 정도의 출혈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있을 수 있지만, 과다한 출혈이 심하게 있을 경우에는 다시 내시경을 시행해서 출혈 부분에 어떤 지혈술 같은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심각한 합병증은 천공,
장에서 용종을 제거한 상처가 얇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구멍이 나게 되면 2차적으로 복막염 같은 심각한 또한 합병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천공이 되면 보통 내시경 후에 열이 나고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배에 손을 대기 힘들 만큼 심한 복통이 있을 경우에는 천공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내시경 시술, 때로는 수술까지 필요한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데, 이러한 부분이 좀 우려될 때는 예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항생제 같은 여러 가지 약제를 미리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환자분 입장에서 좀 주의하실 수 있는 거는 상처에 대한 2차적인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좀 금식 연장을 길게 부탁드릴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대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만들어진 대변은 상처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용종절제술 후에 합병증에 대한 좀 더 우려가 되시는 분은 가능하면 금식, 식사를 자제하고 물만 드시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는데, 혹시나 의료진께 그런 설명을 들었다면 당부를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용종을 제거했다면 이게 다시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용종의 재발 가능성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용종이 왜 생기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용종의 발생은 보통 유전자의 어떤 변이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체질적인 부분이 크고 상당히 유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잘생기는 분이 반복해서 잘생긴다고 보시는 게 맞고, 한번 선종이 발생한 사람은 한 3년, 5년 내에 30에서 50% 정도 재발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체질적인 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종이 자주 생기신 분, 특히 선종이 여러 번 제거가 반복되신 분은 정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 걸 당연히 권유드리고요. 유전자적인 어떤 변이 외에도 생활 습관 중에서 고기를 좀 좋아하신다거나 과도한 육류의 섭취, 과체중, 그리고 흡연과 음주 또한 용종의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는 노력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용종 절제술의 비용은 보통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고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 10만 원대 정도의 비용을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방법으로 제거를 했냐, 약제를 추가적으로 썼는지, 주사를 놓는 여러 가지 기구를 썼는지, 올가미를 사용했는지, 칼날을 통해 제거했는지, 시술 어떤 기교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한 재료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10만 원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용종을 여러 개 제거했을 때는 이제 이게 그대로 2배, 3배, 4배에서 늘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 국가에서 급여가 되기 때문에 사실 가격은 통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이 임의로 굉장히 시술을 잘하고 좋은 기기를 썼다고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대동소이한 정도의 어떤 가격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국가의 통제를 받으면서 급여가 되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받든지 용종을 절제술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있어가지고 의심돼서 보험으로 급여로 내시경을 받는 경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비급여로 내시경을 받다가 우연히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 대변 검사를 국가에서 공단으로 해주는데 거기서 양성이 나와서 국가에서 공단 차원의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경우 역시 시술을 통한 용종절제술을 받을 경우에는 다 의료보험에 급여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오는 건 아니고 비용보다는 선종이 나오면 방치하면 무조건 암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암 걸리는 것보단 낫죠. 1, 20만 원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용종 절제술에 대한 궁금증을 좀 어느 정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에 현재 완치율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용종절제술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초기의 대장암은 내시경적인 제거만으로도 치료가 끝나서 초기 대장암까지도 수술하지 않고 내시경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도 50세 이상이거나 특히나 대장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방금 5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처럼 20대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건강검진 하면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참에 위랑 대장이랑 같이 함께 내시경 한번 받아보시는 걸 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의학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